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올해 10월 달부터 강의하게 된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이제는 함께 하시게 될 건데,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주요 키워드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루한 시간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 자기소개를 아주 가끔 그냥 해왔는데, 그냥 그림 그려놨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과장되게 잘 그려주셔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카페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과 소통 잘 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달 전에 카페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회원 수가 몇 명은 되진 않지만 거기서 소통 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뭐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지 간에 여기 가입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행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뭐 정보 같은 것도 교류할 수가 있겠고 또 제가 전달해 드리는 공지사항도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뭐 가입해 주시면 뭐 감사드린다는 뜻이고요. 뭐 회원수를 늘어난다고 제가 돈 벌거나 이런 건 뭐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행정법이 일단은 무슨 과목이냐면은 누가 배우는 거냐부터 한번 따져보겠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법대생들이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법대 저도 이제 법대를 나왔지만 법대에 처음 입학을 하자마자 행정법 가르치잖아요. 제 생각에 3분의 2는 자퇴합니다. 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이걸 배우려고 대학에 입학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은 실제로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 말은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과목인 것이지 신입생들한테 처음부터 행정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행정법은 뭘 배운 다음에 배우는 과목이냐? 아까 첫 시간에 설명했지만 민법을 배우고요. 헌법을 배우고요. 형법을 배웁니다. 기본 3법이라고 얘기하죠. 요 기본 3법을 한 2년간 배운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워낙 용어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대생들도 이 과목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여러분들은 뭐 법을 막 그렇게 깊이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뭐 법률 유보니, 법률 우인이, 뭐 항고 소송이니, 행정 심판이니 이런 말들이 첫날부터 막 드립다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일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소한 용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황 자체가 생소합니다. 우리가 보통 법 관련된 상황을 어디에서 접하냐면은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로 행정법에 나와 있는 소재로 만들게 되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 뭐 이런 영화가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전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은 좀 자극적인 소재,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살인이라고 한다던가 방화라고 한다던가 미제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나오지 절대로 행정법과 관련된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럼 요거는 용어가 생소한 데다가 상황 자체가 생소하니까 근데 우리의 시험 과목이래. 시험 과목이니까 암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암기할 때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법 공부할 때 제 교재가 12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을 공부하니까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카드가 뭐냐면은 법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자, 우리 법전은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헌법, 민법, 형법 등등등 1조부터 몇 조까지 체계화되어 있는 사전을 법조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법은요. 행정법 제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법이 최근에 생기긴 했습니다만 원래 없었어요. 그러면 행정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행정에 관련된 법을 그냥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행정이 뭐냐? 행정의 영역이 너무 다양합니다. 복지도 행정이고요. 환경도 행정이고요. 그다음에 경영도 행정이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행정이고요. 소방도 행정이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행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묶어서 그냥 행정법이라고 하니까 방대한 양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느끼는 거는 용어가 생소하지, 상황이 생소하지, 양이 많지, 단일법전은 없지 하니까 학생들이 엄청나게 상황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보는 행정사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시험을 출제할 때 어려운 지엽적인 내용에서 끌고 오기보다는 주요한 이론에서 끌고 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행정법에서 정말 어려운 이론에서 요거 알아? 몰라. 이런 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너 요 이론은 알고 있니? 행정사 되려면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키워드가 되는 주제들을 질문을 하지 생소한 걸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표적인 판례, 이 이론을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판례, 어려운 판례, 그럴싸한 판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 이론을 대표하는 주요 판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좀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이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주제 알아 툭툭 던진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 길이가 짧게 형성되어 있고 당연히 문제 푸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자체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판례 위주로 출제하고 있고 지문 길이는 짧고 시간 소요는 짧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테마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주요 이론이 출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걸 잘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에서 요거는 주요 이론입니다. 라고 그렇게 법학책에서 써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주요 이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 이론 위주로 학습을 하도록 준비해 드릴 거고 이것만 학습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게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사 1차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냐가 여기서의 테마거든요. 일단은요, 우리는 행정법을 전체적으로 1회독 할 때부터 이해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너무나 생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영어도 우리가 영어의 문장을 모르더라도 단어 하나, 수거 하나를 익히다 보면 결국 그 문장의 해석이 되거든요. 비슷하게 행정법도요. 용어를 조금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어가 정리가 되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전반적인 이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외계어 같은 소리인지 몰랐었는데 이 용어가 체계가 잡히니까 이게 이론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구나. 라고 한 걸 느끼실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이론이 이해되는 순간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판례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판례는요. 감정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똑같이 잘못 산 사람이 2명 있는데 얘는 얼굴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얘는 내가 얼굴이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너는 사형, 너는 집에 가. 이렇게 판결 내리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와 이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풀어주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용어와 이론이 이해가면은 판례가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코드가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판례는 생 암기할 테마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가져가야 될 테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파트가 여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사건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게 되면은 예전에 대원 외고라고 하는 외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겠죠. 그 대원 외고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여학생이 한 명이 있었었는데 학교에 국가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입학시험 보는데 일본어 시험을 안 보겠다고 갑자기 공고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왜? 외고에서 일본어 전공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시험을 안 보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김행장 다니는 변호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노력하려고 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실제 사실관계 들어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판례를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재미의 대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요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피드백을 하셔야 되죠. 피드백은 복습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는 작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습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복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밤새서 공부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밥 안 먹고 공부해드릴 자신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공부하면 제 실력이 오르지 여러분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단 한 가지만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일 복습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행정법이 워낙 생소하다 보기 때문에 휘발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으니까 내가 오늘 복습한 거랑 내일 복습한 거랑
공부의 양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공부 시간이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 복습하게 되면은 내가 1시간 동안 복습할 수 있는 양을 내일 복습하게 되면은 2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의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10시에 수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최소한 그날 수업은 그날 마스터하고 집에 돌아가시거나 집에서 반드시 복습하시거나 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가져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문제풀이는요 선별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시중에 행정법 문제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문제를 다 푸실 필요 절대 없고 선별된 문제인데, 선별된 문제는 기출 문제를 풀고 그나마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사와 연관이 된다는 문제, 그런 위주로 풀어가셔야지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제가 분류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하시면 되시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아시겠지만 행정사, 역대 행정사 시험 문제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해설해 드릴 거고요. 또 예상문제는요,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도 풀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금 앞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쫓는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조금 내다볼 수 있는, 원피스 따지게 되면 여러분 만화 죄송합니다. 견무색 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앞을 내다봐가지고 뭐가 벌어질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고, 합격을 넘어서 다른 과목 시험을 못 봤을 때 행정법 때문에 합격했는데 라는 말까지 나오시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 합격. 절대 합격은 여러분이 원하는 60점을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어가지고 내가 이 과목 때문에 다른 과목까지 잘 봤어 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잘 보는 게 절대 합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간을 헤아려 보지 못했는데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믿어주시면 믿어주는 거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